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의 이PD 박PD입니다. 저희가 경제 브리핑이라는 팟캐스트를 무려 5년이나 진행해 왔잖아요. 그래서 팟캐스트계에서는 그래도 나름 유명한 편인데요. 하지만 유튜브는 너무나 낯설죠. 그렇죠. 이 두 아재가 뭘 하려고 하나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아재답게 아재 컨셉의 유튜브 방송을 감히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어려운 경제 뉴스를 아재 개그로 좀 쉽게 설명해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경불진의 기존 애청자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을 수 있는 경제 뉴스, 이게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아니 그 어려운 경제 뉴스를 어떻게 연예 뉴스답게 설명해 줄지 의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방송이 아마 딱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삼성 스마트폰 클라우드 해킹 사건. 삼성 스마트폰 클라우드 해킹 사건이요? 예. 주진모 해킹 사건은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바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한 명칭은 삼성 스마트폰 클라우드 해킹 사건. 그런데 왜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주진모 폰 해킹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좀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뻔할 것 같아요. 삼성 클라우드 해킹 이러면 삼성 광고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딩동댕. 박 PD는 역시 경물진 PD 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떠오르는 악몽 같은 사건이 하나 더 있거든요. 오, 뭡니까? 이것도 바로 삼성과 연관돼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기름 유출 뺑소니 사건. 삼성중공업 기름 유출 뺑소니요? 그렇죠. 그런 게 있었나요? 맞아요. 아마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이렇게 보도하기 때문이죠. 기억납니다. 이 사건은요, 삼성중공업 해상 클레인이 유조선과 충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름이 무려 19,000톤이나 유출됐어요. 엄청난 인재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를 누가 입었느냐? 태안 국민들, 그리고 아마 지금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그 기름 제거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기억나요. 그때 풍랑 때문에 운항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갔다가 사고 치고 뺑소니까지 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재판 결과 이거 보면 진짜 깜나칠 것 같습니다. 당시 이 관련된 사건의 피해 금액이 4조 원 이 정도로 추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재판 결과 손해배상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4,329억 원. 이 손해 추정액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잖아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이 4,329억 원 중 삼성중공업, 이 뺑소니 친 삼성중공업이 물어야 될 직접적인 액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고작 56억 원. 와, 삼성전자 작년 영업이익이 거의 28조 원인데 56억이라고요? 그러니까요. 껌값인데 역시나 삼성 장학생이 법원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사건을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삼성중공업 기름 유출 뺑소니 사건,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없었어요. 모든 언론들이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이렇게 보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르는 이름에 따라서 사건이 달리 규정이 되죠. 그러니까요, 이번 삼성 스마트폰 클라우드 해킹 사건도 너무나 비슷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불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들이 주진모 폰 해킹 사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 이거 의심이 많이 드실 거예요. 삼성 스마트폰 보안에는 문제가 없고 주진모 씨가 개인이 이 보안 관리를 너무 안 해서 이래서 잘못됐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의 실수가 아니라 주진모 개인의 실수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런지 한번 이번 사건의 개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서요. 이상한 카톡 캡처 화면이 마구 나돌았거든요. 오. 아마 애청자 분들 중에서도 이거 받아보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요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이 나섰습니다. 지난 8일이었죠. 주진모 씨를 비롯해서 연예인 10여 명이 요 관련된 협박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무려 10억 원. 이거 안 내놓으면 카톡 캡처 화면 더 퍼뜨리겠다. 네. 이런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건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요? 뭔지 아세요? 잘생겼다? 그것도 있고 또 연예인이다. 이것도 있고 근데 더 큰 공통점이 뭐냐? 다들 하필이면 삼성 갤럭시 폰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삼성 스마트폰 클라우드가 해킹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삼성은 뭐라고 그럽니까? 삼성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성 클라우드에 저장된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우리가 유출시킨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들도 이거에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해킹 사건은 삼성 스마트폰의 보안 문제가 절대 아니다. 삼성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됐기 때문에 개인이 이거 잘못 관리해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더 재미난 점도 있더라고요. 물귀신 작전인데 애플이 2014년에 제니퍼 로렌스 이분의 누드 사진이 유출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난리가 났었죠. 예. 이후에야 애플이 로그인 과정을 강화하면서 보안을 강화했다. 뭐 이런 얘기를 철진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언론들이 괜히 애플을 끌어들여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삼성 측에서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 자칫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애플은 이런 대형 사고를 쳤는데도 삼성 이 경쟁사 아닙니까? 삼성은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있었어. 애플 저 잘못됐네 고소하네 이러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그랬다는 심증이 충분히 가는 정황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번 사건에서 주진모 씨 관련됐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는 그 사건에서 가장 의심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스마트폰을 보통 2년마다 약정 끝나면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교체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나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기존에 있던 카톡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새 폰으로 좀 옮겨주세요. 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과거에는요. 이렇게 하면 그 대리점에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외장 하드나 이런 데 담았다가 새 폰으로 자료를 옮겨주는데 그렇게 하면 개인정보 털려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하드웨어 장비 안 써요. 클라우드에 넣었다가 옮겨드릴게요. 그 클라우드도 고객님 걸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클라우드 기존에 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리점 직원이 클라우드 안 쓰고 계시죠? 제가 하나 지금 만들어 드릴게요. 이메일 주소만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하면 대리점 직원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객의 이메일 주소로 삼성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비밀번호를 이 고객이 만드는 게 아니라 대리점 직원이 지 마음대로 만든다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18 이런 걸 집어넣는다는 거죠. 기분 나쁜 고객이면 그렇게도 넣을 테고 뭐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거 들통 날 수 있으니까 예. 뭐 0000 1234 뭐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만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예, 이러니 털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론들도 이 점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 비밀번호 뭐 대리점 직원이 만들어 줬더라도 이거 나중에 바꿨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왜 안 바꿨느냐? 뭐 주진모 씨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관리 서울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얘긴 거죠. 일단 그럴싸한데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앞서 언급했던 해킹 사고 후에 애플은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애플은요, 아이클라우드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게 삼성 스마트폰 클라우드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근데 해킹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아이클라우드는요, 거기에 담겨져 있던 자료를 백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단계 인증을 거쳐야 됩니다. 오. 1단계도 아니고 2단계도 아니고 3단계까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이디와 비밀번호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존 아이폰의 SMS로 전송된 보안 코드,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아이폰에서 쓰던 잠금 비밀번호 6자리, 이것까지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만 자료를 백업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아,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강제적으로 3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백업이 아예 안 되게 네. 이렇게 막아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삼성 스마트폰 클라우드는 이 백업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2단계까지 인증은 제공하고 있어요. 아이폰보다 한 단계가 낫죠. 근데 그마저도 2단계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선택.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고객들, 뭐 보안이나 IT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2단계 설정을 하겠지만, 이 2단계 선정하면 이거 여러 가지 넣어야 될 게 많잖아요. 귀찮아. 대부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따져보세요. 애플은 강제인데 삼성은 선택이다.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네. 그러면 스마트폰에 거의 모든 거를 백업한 분들은 영혼까지 털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삼성 자체 실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삼성 측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고객들에게 공지를 띄웠어요. 앞으로는 2단계 설정 좀 해주세요. 아, 이거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이 주진모 씨처럼 털릴 수도 있습니다. 제발 2단계 선택해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청자분들만큼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스마트폰 보안 요령을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박 PD가 알아보신 거죠? 네, 일단 스마트폰이 해킹됐는지를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 그게 뭔가요? 배터리를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아,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아이, 그거 말고요. 아, 그거 아닌가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이상할 정도로 빨리 줄어든다. 응.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하. 왜냐? 해커가 스마트폰을 열심히 조작을 하고 있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켜놓은 상태에서도 배터리가 팍팍 줄어든다. 그러면 홍진영 씨 찾지 말고 해킹을 의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설치도 하지 않은 앱이 깔려 있다거나 저절로 작동까지 된다. 이거 그러면 거의 해킹 가능성 99.9%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당시 기능과 무관한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오. 예를 들어서 맛집 검색 앱을 내가 깔았는데 카메라 사용 권한을 요구하네? 에헤이. 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 해킹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어이구, 별이 5개. 별이 5개. 예. 첫 번째 별. 예. 모르는 사람이 보낸 문자는 절대 터치하지 않는다. 아하, 중요하겠네요. 악성 코드에 감염된 스미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런 문자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들으시는 분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제 본 야동을 알고 있다. 야동. 예. 야구 동영상 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 예.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예, 찔리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예, 요즘 스토브 리그가 아주 인기던데. 예. 그리고 둘째, 의심스러운 홈피나 블로그도 접속하지 마십시오. 아하.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아무리 귀찮더라도 이용하는 서비스마다 비밀번호를 달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요. 네이버나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 똑같아. 맞아요.
예, 다들 이거 기억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 하나 마련해 왔거든요. 네. 어떤 꿀팁이냐? 예, 꿀 찍어 먹는 꿀팁 말고요. 비밀번호에 규칙을 만드는 꿀팁입니다. 규칙이요? 예, 예를 들어 자신의 이니셜 뭐 요것과 함께 해당 서비스의 약자, 그러니까 네이버면 네이버의 약자, 그리고 해당 연도, 그러니까 올해는 2020년이니까 2020, 그리고 좋아하는 특수 문자, 뭐 눈물이라든지 별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면 각 사이트별로 각각의 다른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고 까먹지도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우, 좋은 꿀팁이네요. 저는 당구를 300까지 쳤으니까 저는 당구장 표시를 특수 문자로 쓰면 되겠군요. 거기에 숫자는 300으로 네. 다 털릴 것 같은데요. 네. 약자를 쓰면 되니까. 그리고 네 번째. 예. 포털이나 클라우드와 같은 중요한 서비스에는 문자 메시지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이렇게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이버에도 이게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이 방법 솔깃하실 텐데요. 경불진 오디오 버전에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팟빵에서 경불진도 꼭 구독해 주시고요. 이렇게 광고도 저희가 하고 일석이조네요. 예, 유튜브에서 경불진 광고도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백신을 깔고 업데이트를 제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OS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이 OS 업데이트도 귀찮다고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다가 다 털립니다. 네. 그런데 저도 하나 더 보탤 게 있네요. 뭐냐면요. 간혹 스마트폰을 분실하셨다가 되찾는 경우 되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되찾는 경우도 많으세요. 근데 되찾으면 너무나 고마워서 뭐 사례금 드리고 바로 스마트폰을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영화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제가 제목이 아주 그걸 또 보지 않았겠습니까? 박PD도 봤죠. 이 영화를 보면 진짜 끔찍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택시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했다가 고맙게도 요거를 되돌려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이상한 사건이 벌어져 특히 극기야 살인 사건까지 연루되는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요거 보시다 보면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진, 동영상 이런 거를 지워준다는 이른바 사이버 장의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이런 분들이 P2P 업체를 지가 운영을 하네? 아하. 그러면서 지워준다고 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병주고 약주고 아닙니까? 이런 병주고 약주고 하는 분들은요 진짜 병만 줘야 돼. 어떤 병이냐? 네. 다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런 법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자연인으로 만들어버린다? 그거는 힐링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 저희 애청자 분들은요 경불진 유튜브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힐링을 얻어가셨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앞으로도 아재 개그 빵빵 터트리면서 더 많은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인 거 아시죠? 그리고 공유 버튼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공유 씨를 다음 방송에 모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진짠가요? 정말인지 아닌지는 다음 시간에 두고 보시면 되죠. 두고 보시라. 애청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